자, 이제 3년, 그 시절의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3년 2월, 부귀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3년 2월에 사신을 보내 부귀와 교류할 때, 삼국사에 이렇게 딸랑 이렇게만 기록이 나와요. 내용이 없어.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했지? 이 내용이 없어. 내용을 적으면 고구려가 천자고 황제고 부귀가 제후국이 되거든. 그래서 내용을 다 삭제한 거예요. 근데 고구려 사철학에 자세히 나옵니다. 대장 3년 2월, 동궁이 업으로 가서 옥릉 공주와 혼인하고 돌아왔다. 자, 업은 부귀의 성인 낙양 위쪽에 있는 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옥릉 공주는 부귀 호태우의 딸입니다. 예. 부귀하고 고구려는 무지하게 혼인을 많이 맺어요. 거의 고구려의 바로 반계 직속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고구려 철학의 부귀에 대한 기록이 무지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이 오면 부귀하고 백제는 제일 앞에 동등하게 제일 1순위로 앉습니다. 즉 백제도 고구려에서 갈려나간 나라, 부귀도 고구려에서 갈려나간 형제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4년 기록입니다. 드디어 부귀가 나뉩니다. 이 내용이 고구려 철학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4년 부귀가 동이와 서이로 나뉘다. 534년 4년 삼국사기, 까만 거는 삼국사의 기록입니다. 동이가 부귀에서 갑자기 동이가 됐네. 이제 534년에 부귀에서 동이로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둘러 쪼개졌다는 얘기죠. 조소를 내려 왕에게 표기대장군을 더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전이었다. 아니, 부귀가 조그매졌는데 동이로 반으로, 서위 동이 반으로 나눴는데 무슨 이 반쪼가리라는 나라가 그 태왕에게 조소를 내리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자,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어디에 나오냐? 고구려 철학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장 4년 부귀가 이제 분열이 되는 내용이 차세하게 써져 있어요. 5월 원수, 부귀의 효 무대예요. 원수, 부귀, 원수가 지금 아직은 분열되기 전입니다. 하남의 군병을 불러 모아, 하남이니까 황하의 남쪽이죠. 낙양에서 크게 사열했다. 낙양이 이때 도읍입니다. 자, 우리 동궁 평성을 뭘로 이제 봉해주냐면 진양의 왕이시며 좌쪽에 표기 대장군이시고, 표기 날랜 기병을 다 거느리는 대장군이라는 뜻이에요. 로 삼고 함께 군대를 사열했다. 알고 보니까 동궁, 자, 태자죠. 태자, 평성태자를 좌표기 대장군으로 삼았네. 지금 보니까. 자, 좌표기면 우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좌하고 우가 있으면 어디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좌의정이 더 높습니다. 우의정보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순서예요. 좌우는 좌측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높은 표기대장군 중에서 제일 높은 표기대장군이라 이 뜻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원수가 양을 치겠다고 하면서 사유를 했는데,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고환, 이게 지금 부귀에 권력 있는 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권신, 예, 권력이 있는 신하, 승상입니다. 고환을 토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완이 자기가 친정, 직접 원수가 친히 정벌하겠다. 누구의 백을 믿고? 고구려의 백을 믿고. 예, 고구려의 백을 믿고. 자, 6월입니다. 고환이 눈치가 빨라. 괜히 권신, 권력이 있는 신하가 아닙니다. 원수, 자기 부귀 왕 주변의 악한 간신들을 제거하겠다. 군사를 일으켜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낙양 쪽으로. 자, 그래서 원수는 부귀의 왕이죠. 서쪽의 우문태에게, 지금 부귀가 동쪽은 고환이 점령을 한 상태고요. 서쪽은 우문태가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부귀의 서쪽입니다. 우문태를 여차하면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자, 6월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고요. 7월에 원수는 하교에서 10만의 병력으로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제 고환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교니까 황하의 다리란 얘기죠. 즉 낙양 바로 위쪽쯤 될 겁니다. 황하 그 언저리. 고환이 900여 리를 행군하여 이미 하북변, 황하 북쪽 10여 리에 다다랐다. 자, 지금은 안평, 고구려의 수도는 안평입니다. 자, 낙양은 지금 부귀의 수도가 낙양인데, 지금 세력이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대략 이렇게 나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을 기준으로, 황하의 이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서쪽, 부귀의 서쪽이고 이쪽이 부귀의 동쪽이라고 하면, 낙양에서 지금 이 동쪽은 누가 실권자다? 고환. 서쪽은 유인태. 이렇게 실권자인데, 고환이, 그러니까 낙양에서 지금 그 부귀의 왕이 얘를 치겠다고 10만 명을 데리고 사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환이 눈치채고 낙양으로 내려옵니다. 사열할 때는 이 양나라를 치겠다는 뜻으로 양나라를 치겠다고 한 거였는데, 사실은 고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고환이 내려와서 싸움이 붙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러면 동쪽에 고환, 서쪽에 유인태, 나라가 딱 분열되기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지금 누가 와 있다? 자, 고구려의 태자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태자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자, 7월 지금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수는 곧 낙양을 버리고 서쪽으로 우문태 있는 데로 달아난 심산이어서 우리 동궁 평성에게 귀국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자, 귀국하세요. 자, 동궁 평성은 이제 결혼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부인 옥릉공주를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자,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성중 낙양성에서 들리는 소리, 북소리가 나. 이게 전쟁이 가고 있다는 얘기다. 북소리가 시작되었고 와비규환이 된 거죠. 중간생략하고 곡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곡소리가 난 거예요. 이미 원수는 도망간 겁니다. 저 서쪽으로. 자기가 고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많은 종실들이 점차 고구려의 종실들도 있고 또 하나 옥릉공주의 종실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고구려 종실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가 지배계급이라 낙양 쪽에도 고구려 지배계급들이 가서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점차 동궁에게로, 또 동궁이 다음에 태왕이 되실 분이니까 이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 찾아와서 의지를 합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동궁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 고환이 이 소식을 들었어. 그럼 고환은 어떻게 할까요? 고환의 태도를 보면 고구려의 위상이 나오는 거예요. 고환이 이 소식을 듣고서 동궁에게 무슨 변고가 생길 걸 우려하여 병사를 보내서 우리 동궁을 호위하여 고구려로 편국하게 하였다. 고구려로 무사히 가게 한 거예요. 누가? 고환이. 이 역적인데 실권자잖아. 예. 고환도 고구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북위가 지금 동의서위로 나뉘는 상황인데 만약에 고구려가 서쪽 편을 들어버리고 원수 편을, 북의 왕편을 들어버리면 고환이 고립됩니다. 본인이 고립돼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동쪽의 위, 동이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동궁, 고구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고구려가 손들어 주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야, 지금. 그럼 과연 고구려는 누구 손을 들까요? 아무 손도 안 들죠. 너도 내 편, 얘도 내 편. 둘이 싸우는 건 둘이 알아서 해결해. 그럼 북위의 문제야. 내정 간섭 안 한다는 명분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나뉘어서 으르렁거리듯이. 고구려는 대제국이라 주변국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고구리가 가능한 거예요. 고구려, 박스 고리, 코리아에 의한 평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시절에. 자, 8월 기사를 봅니다. 원수는 장안으로 들어가서, 자, 장안을 저는 서안으로 봅니다. 서안 정도로. 제 여동생 풍희 공주를 우문태에게, 이 서쪽 위에 우두머리는 지금 우문태예요. 우문태가 건신이기 때문에 우문태에게 철을 줍니다. 자, 10월달 돼서 고환이 원선견, 동의에 교정됩니다. 황제 임금으로 삼았다. 이제 동의가 성립된 거예요. 자, 고환은 낙양에서 업으로 천도하였다. 낙양에서 황하 위쪽으로 천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낙양이 서위가 쳐들어오면 바로 그냥 얻어맞는 성이에요. 업은 항하 위쪽에 있고 사흘 이내에 40여만 원으로 옮겼다. 어마어마하게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서쪽은 어떨까요? 서쪽의 우문태가 원수를 북의 효문제 지금 왔잖아요. 짐독으로 독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 25세였어요. 원수가 북의 왕을 죽였고 우문태는 원수의 종형 사촌형입니다. 원수 원보고 서위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바로 원보고를 임금으로 앉혔다. 서위가 성립된 겁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하를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항하를 기준으로 반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이쪽이 동위, 자, 왼쪽이 서위가 됩니다. 이 서안을 저는 장안으로 봅니다. 그러면 유인타가 이렇게 공격하면 황하 밑으로서 보면 낙양이 바로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황하 위쪽에 업으로 도부로 옮긴 걸로 좀 유추하고요. 업이 정확히 어디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황상 지금 지도상 업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성을 포털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 어디로 나오더라고요. 걔네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는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고구려가 이렇게 가까운데 고구려 이걸 공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일단 고구려는 이 당시에 천자국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공격을 못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하기 때문에 딱히 공격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 요 지역에 지명이 별로 안 나와요. 요 지역에. 이게 저는 그 당시에는 호수, 발해라고 봤을 거예요. 발해. 호수라고 합니다. 그 백제도 요 지역에 지명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호수나 물이 있을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도 공격하러 오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혼란기에 우리 태자가 평성태자가 무사하게 고구려로 고환이 돌려보냈다는 거고요. 자, 고환이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워서 여기가 동위, 서쪽의 유인태도 새로운 임금을 세워서 서쪽의 위, 서위. 이렇게. 자, 이제 6년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에서. 자, 그러면 지명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명도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자, 가야연명은 없고 이제 대가야죠. 북이었던 나라가 동위하고 서위 이렇게 둘로 나뉘었고요. 556의 잡독은 이제 거의 서위 유인태가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 연도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만 서위에도 조공했습니다. 고구려가 제일 높고 그 밑에 북위가 있었던 거예요. 약소국들은
무조건 잘 해야 됩니다. 이웃나라에 의도 맞지 않으려면. 자, 그리고 신라는 금강가야를 먹었기 때문에 영토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자, 이제 대가야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야는. 그리고 백제 본기할 때 이 가야의 역사는 제가 지금 백제 본기할 때 좀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고구려 위주의 내용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서희가 이렇게 큰데 동의를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산 쪽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곳은 이제 평야지대 이런 곳이고, 서희 위쪽도 여기 유연도 그렇고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막 지역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는 기후가 좀 따뜻하고 요 강이 있는 주변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고구려도 다 강을 끼고, 이게 황하의 지주가 있잖아요. 백제도 이렇게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 신라도 이렇게 장강, 양자강, 회수 이렇게 강들을 다 끼고 있어요. 강을 낀 평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지. 지금 우리 사학계에서 말하는 뭐 백두산, 여기 졸본이 있었대. 진짜 미친 삐디디. 이 무슨 깡촌의 수도를 해. 사람이 살지를 않아. 지금도 사람이 안 사는데 그 시절에 사람이 살았겠어요? 교통이 더 불편하던 그 시절인데. 여기 개마고는 여긴 사람 안 살아. 사람이 없어. 평지에서 강이 있는 평지 뭐 이런데 저는 이렇게 해안가를 위주로 살지 무슨 산속에 사람이 산다고. 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했고요. 국제정세를. 자, 6년 기록을 보겠습니다. 6년 8월 동의에 사신을 파견하다. 자, 6년 8월에 사신을 보내 동의와 교류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목련에게 내용이 간단합니다. 뭐 내용 왜가 없어. 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이런 게 없어. 근데 고구려사 철학에 대장 6년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교류했는지. 8월 고환이 둘째 아들 양을 시켜서 이제 조공하러 옵니다. 왜? 자기가 동의하고 서기가 분열돼서 동의를 본인이 통치한 실질적인 실권자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천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시켜서 옥기, 법주, 준마, 명주 등을 바쳐왔고, 또 딸을 바치겠다고 청합니다. 고환이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누구에게? 안원 태왕에게. 잘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 부기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저는 여전히 태양마마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라고 보내온 거예요. 양은 당시 나이가 9이었는데 조숙해서 성인 같아 보였다. 상이 안원 태왕이 후하게 대접하여 보냈다. 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뭐 지들끼리 치고받으니까 고구려는 편하잖아요. 백성들이 안정이 되고.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9월달입니다. 두병 유연의 칸입니다. 유연의 칸 사신 우고진이 와서 불로주와 누런 낙타 30피를 바쳤다. 자, 원정 신라의 법흥왕입니다. 원정이 황제를 참칭하고 연호를 권원으로 고쳤다. 이제 법흥왕이 황제라 그러고 연호도 막 쓰는 겁니다. 상이 노하죠. 안원택이 막 노하해서 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신라들이 만류합니다. 평화 시기니까 평화를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그만두었다. 자, 신라의 법흥왕이 연호를 바꾸고 참칭한다는 얘기는 금강가야가 어느 정도 이제 정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내부 실속을 차렸던 얘기예요. 자, 이때 명농, 이제 백제 성왕 얘기도 나오죠. 명농도 역시 함부로 황제를 칭해. 자, 명농도 백제 성왕도 외국에 대해서, 그리고 담노들이 있잖아요. 22개 담노, 동남아시아까지 있었습니다. 그 담노의 왕들이 다 제후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성왕은 천자고 담노국들은 다 제후인 거야. 자, 외국 지금의 대만 그쪽도 이제 백제의 담노국이었고 일본 열도도 담노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제도 해양으로 무작위 진출을 했죠. 자, 그런데 명농은 좀 야갔어. 그래서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갖고 신하를 칭하며 조공바치는 것이 지나는 것 같아서 정벌하지 않았다. 네.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고구려 입장에서 지금 평에서 백제는 정벌하기가 쉬워. 가깝잖아요. 그냥 강 하나 넘으면 되는데 신라는 한참을 내려가야 돼. 한참을. 멀어요, 좀. 나는 백제 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백제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신라 친다 그러면 또 백제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천자국이지만 어쨌든 평화는 유지되고 이 균형을 쉽게 모험을 할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귀족들은 평화 시대를 지금 만끽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안원태왕 7년 태왕의 순행과 고구려에 의한 평화 유지, 전형적인 학습 고리가가 된 겁니다. 그 제후국들을 거느렸던 나라,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여유가 있어요. 자, 7년 3월 태왕이 순행하면서 백성을 구휼하다. 7년 봄 3월에 백성들이 굶주리자 완이 순행하면서 어루만지고 구휼하였다.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살펴주었다는 얘기죠. 자, 고구려사 철학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대장 7년입니다. 537년 3월 동궁이 은공주와 함께 군과 읍을 순행하여 백성들을 진율하고 치유하였다. 이게 태왕이 한 게 아니라 동궁 평성 태자가 한 거예요. 태자가. 이 시절 창고에는 이 기록 참 중요합니다. 창고에 10년치의 양식이 있었어. 고구려가
가뭄이 들어도 10년 동안 끄떡없는 국력인 거예요. 자, 의원에게는 10번을 쓸 약재가 있었기에 설사 가물고 황충이 일었어도 굶는 이가 없었고 설사 병이 들어도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 와, 고구려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이웃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10년치 양식, 이게 군량미지 전쟁 나면 다 군량미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태평성대지만 군인은 유지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 고구려에 와서 우리 편이 돼주십시오 하고 우리 딸을 바칩니다. 이거 한 거예요. 자, 9월입니다. 고환이 자신의 셋째 딸을 원성견, 동의의 왕입니다. 동의의 효정제의 수양누이 동생으로 삼아서 청하공주로 봉하고, 그러니까 고환의 셋째 딸이, 고환이 지금 동의의 실권자 아닙니까? 공주로 봉하고 꽃술에 술에 100대에 마차 1000대, 마차가 1000대, 술에는 100대고 딸려서 누구에게 시집 보내? 아까 그 둘째 아들이 와서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시집 보냈다. 한장태한이게. 이거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해서 보낸 거야. 왜? 고구려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10월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 자, 그렇게 시집 왔잖아요. 청하공주를 셋째 황으로 봉합니다. 아직 동의의 힘도 막강한 거예요, 군사력이. 고구려만 침략을 안 했다 뿐이지, 동의가 획가닥에서 고구려하고 싸우자 하면 고구려도 이기긴 하지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 근데 동의는 지금 서위하고 지금 맞붙어야 되니까 고구려하고 싸우려고 어떻게 잘 지냅니다. 근데 청하공주 셋째 황으로 봉하고 졸본으로 가서, 졸본, 동명서왕이 처음 수도로 삼았던 곳 아닙니까? 졸본으로 가서 동실과 북의 공주들 등에게 연애를 베풀었다. 북의 공주들이 그 이전에 동의 서위 합쳐졌을 때 고구려에 시집을 많이 온 거예요. 북의 공주들이 고구려의 황후거나 뭐 후거나 그 왕족들의 부인이거나 귀족들의 부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동의하고 고구려는 서로 싸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귀족들이 다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 동의는 고환이라고 했어요. 고실권자가. 고환이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시집. 수레가 100개, 그리고 마차가 1000대. 와, 그 행렬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딸 아주 화려하게 시를 보냈더니만 그 우리 안원태왕께서 그걸 세 번째 황후로 인정한 겁니다. 나이가 아주 어려요. 10대. 지금 임금님은 60대고. 외교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당시에 서로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